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해안으로 상륙한 태풍 카눈이 10시간째 한반도를 정통으로 때리며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에 맨홀 뚜껑이 치솟고 몸을 가누기 힘든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선 60대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동 휠체어를 탄 시민이 불어난 도랑물에 휩쓸려 실종되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카눈은 서울 동남쪽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카눈의 길목을 앞뒤로 지키며 내일 새벽 카눈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태풍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난 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60대가 숨진 마을에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마을이 물에 다 잠겼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외양간이 보이실 텐데요. 소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집도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게 둥둥 떠다니는데 사일리지라고 부르는 대형 볏짚덩이들입니다. 오늘 정오쯤 차기 시작한 물, 순식간에 집 안까지 들이닥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겁니다. 물 힘 때문에 물을 못 열었거든. 119 두 분이 땡기고 나를 미고 해가 그래 나가 보트 타고 나왔다고. 네, 집안에 갇힐 뻔한 주민들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못 나온 사람이 있을까 봐 보트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도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휩쓸려 간 건가요? 네, 마을 농로를 걷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소방대원이 발견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고요.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물이 마을을 갑자기 덮친 건가요? 네, 마을 옆으로 위천이라는 하천이 흐릅니다. 이 하천 둑이 터지면서 마을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주민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터져보니까 뭐 3시간에 뭐 이렇게 잡았죠. 5분 만에. 예. 김성하고 창고에 연장하고 뭐 소하고 마을 염소 전체가 다 잠긴. 네, 마을 전체 다 잠겼어요. 네, 오늘 정오쯤에 둑이 터졌는데요. 이때가 대구 바로 옆으로 태풍이 지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터진 이 둑, 불과 몇 달 전에 공사를 끝낸 둑이었습니다. 네, 대구에선 실종자도 나왔는데 혹시 찾았습니까? 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대구시 달서구 가창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인근 도랑에서 이 전동 휠체어는 찾았지만 아직 이 남성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군위군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강원 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대 400mm,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강릉 경포대에 조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조 기자가 계속 그곳에서 태풍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요. 물이 점점 빠지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대는 오전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쏟아진 비가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기도 했습니다. 차로와 인도는 당연히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상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는 제 발목 높이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이 식당 안에 있는 집기들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던 이 마루도 물에 불어서 다 망가졌습니다. 갈아야 한다고 하고요. 자, 이쪽에 벽에 보시면 이렇게 남아있는 자국을 통해서 어디까지 물이 찼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피서철 대목을 맞았지만 이 상가에 있는 가게 10여 곳은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강원은 특히 비가 많이 와 걱정인데 언제까지 온다고 합니까? 네, 태풍을 따라 들어온 비구름대가 이 산맥에 막혀서 이 강원 영동 지역에 더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그 양과 강도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속초에는 오후 3시쯤 시간당 90mm 넘는 물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속초에 모두 400mm, 삼척에도 그만큼의 비가 왔습니다. 다른 곳에도 300mm 안팎의 비가 왔는데요. 지역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많게는 250mm 비가 더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이 상습 침수 지역은 물론이고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고요. 일부 주민들은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산사태입니다. 이 지난 장마로 집안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 또 대피하란 재난 문자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지금까지 167세대 411명의 주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남부지방 피해가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빠르게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차오르는 물에 주민들은 바지를 걷고 대피했는데 시시각각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조소희 기자가 CCTV로 확인해봤습니다. 오전 7시 30분 노란색 주차선을 그어놓은 건물 앞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는 그나마 이 공간으로 잠깐 피합니다. 왔다 갔다 고민하다 빠져나갑니다.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자 주차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배수관을 열고 양수기를 투입합니다. 하지만 잠깐 돌아가다 고장나고 결국 소방대원이 직접 긴 호스를 들고 지하상가로 들어갑니다. 경남 창원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비가 그치고 해도 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물을 다 빼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차수벽까지 설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2, 3년 안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10분, 20분도 안 되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급하게 모래 더미를 쌓았지만 퍼내도 흙탕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각 근처 골목을 비추는 CCTV를 찾아봤습니다. 바닥에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흙탕물이 차오르고 이 글씨 3분 만에 사라집니다. 20분쯤 지나자 행인들은 바지를 걷고 다닙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창원 시내 곳곳은 무너지고 잠겼습니다. 쌀제 터널 앞 토사가 무너져 도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태풍이 덮친 경남 지방, 오늘 하루 시민들은 불안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어난 물에 고립되고 또 급류에 쓸려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떠내려가면서까지 구조해준 분들 덕분에 그나마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긴박하고 아찔했던 구조의 순간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 입은 여성이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이 뒤쫓는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바로 이제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휩쓸려가지고 100m 정도를 이렇게 떠내려갔습니다. 물살이 약한 곳에서 겨우 구조했습니다. 60대 여성도 구조한 경찰관도 다쳤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태풍을 앞둔 밤, 비가 내려 아무도 없는 해수욕장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파도 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파도를 치면 성인 남성 키는 그냥 훌쩍 넘겨버리니까 CCTV 관제를 하면서 바로 출동해서 당직 서던 관제실 직원들이 출동했고 물에서 건졌습니다. 심폐소생술 끝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강원에선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이 고립됐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들어차 구조대원들도 움직이는데 애를 먹습니다. 충북 영동 한 캠핑장엔 야영객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괜찮은데 이제 다리가 많이 넘쳐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한반도 전역은 태풍 영향권에 갇힙니다. 북상하면서 몸집이 작아졌다 하더라도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로 위압적입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앞으로 어떤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각 태풍 카눈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 이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당 정자교로 가보죠. 자, 조혜연 기자, 하천물이 뒤로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요. 네, 제 뒤에 있는 강인 성남 탄천입니다. 평소 1m 수위를 잘 넘기지 않는 곳인데 오늘 오전부터 내린 비로 지금 1.7m 수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 곳곳에는 70mm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네, 지금 불어난 물로 원래 이 정자교 사고 이후에 시민들이 오고 가던 징검다리가 있던 곳인데 그 징검다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조혜영 기자, 태풍이 곧 근처를 지나가잖아요.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 경기 이천을 지나서 곧 이 근방을 훑고 지나갑니다. 네, 오후 9시가 지나면 북쪽으로 점점 더 이동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밤 내내 이곳은 태풍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120mm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빗줄기가 아까 6시까지만 해도 좀 강하게 내렸는데요.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늦게 귀가하는 분들 조심하셔야겠네요. 밤사이 비바람이 많이 몰아친다고 예보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밤새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안등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재난방송 등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정자교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수교에 최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그쪽도 물이 예전보다는 불어난 것 같은데 아직 잠수교 통제는 안 하고 있죠? 네, 아직 통제되진 않았습니다. 수위는 조금 전인 오후 7시 30분 기준 4.2m를 조금 넘겼습니다. 3시간 전보다 30cm 정도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사람과 자동차 모두 지날 수 있습니다. 보행자를 통제하는 수위인 5.5m, 차량을 막는 수위인 6.2m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강이나 하천 주위의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네, 서울 시민들 퇴근길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천만 27곳 출입이 통제됐고요. 서울 안 도로는 아직 통제된 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후 8시 30분까지 30분 늘렸고요. 지하차도와 하천 제방,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네, 태풍이 이렇게 수도권, 특히 서울을 가깝게 지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 태풍이 더 가까워지면 바람도 세지겠죠? 네, 지금 태풍의 중심과 서울까지의 거리는 80km 정도 됩니다. 잠시 후인 9시쯤 서울 동쪽 50km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건 밤 11시쯤입니다. 이 문제는 태풍의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이 자정 무렵 서울 북쪽 50km를 지나고요. 새벽 3시에도 북북서쪽 80km 부근이라서 밤사이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력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최대 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JTBC 최하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누는 현재 거센 비바람과 함께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상륙하면서 강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태풍 지난 10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어디로 향할지 분석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저녁 7시 충북 충주 북쪽 약 50km까지 북상해서 현재 수도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후 밤 9시쯤 태풍의 중심은 서울 동쪽 약 50km까지 올라오고요. 밤 11시 경기 남양주시 부근을 지나면서 서울에 가장 가까워질 걸로 보입니다. 카누는 오늘 오전 9시 20분 이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한 뒤 경북 안동과 이 충북 충주 옆을 지나서 이렇게 10시간 넘게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과 달리 상륙 때 강도 중으로 들어왔는데요. 남해 해수면의 높은 온도가 이 카눈의 힘을 키워놨지만 내륙에 가까워지면서 수온이 낮아졌고 또 지면과 마찰하면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약해졌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안팎으로 이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세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느릿느릿 올라오는 탓에 비도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로 갈수록 속도를 낮추고 있고 오늘 밤 9시에는 이동 속도가 시속 22km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수도권에도 오래 머물게 되겠죠. 기상청은 수도권에 최대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내일 낮까지도 오는 건데요. 카누는 내일 오전 북한으로 넘어가지만 이 태풍이 가져온 고온다습한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서 비구름대를 만드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